나왔네요. 좋아. 빅뱅 이론과 표준 모형 이론의 관계를 한번 정리해 볼게.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게. 이렇게 나오네요. 빅뱅이란 빅뱅 이론은 우주가 약 138억 년 전에 하나의 매우 뜨겁고 밀도 높은 점에서 시작되어 팽창하고 있다는 이론이야. 이 이론은 오늘날 우주의 기원과 진화를 설명하는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우주 모델이야. 예? 빅뱅 이론의 주요 핵심 요소들 1. 시공간과 물질, 에너지의 시작. 모든 것이 한 점에서 시작, 시간도, 공간도, 물질도, 에너지도. 첫 번째 빅뱅 이론의 핵심 요소는 시간도, 공간도, 물질도, 또 그것의 표현인 에너지도 다 한 점에서 시작되었다. 그걸 이제 싱귤러리티 이렇게 부르죠. 팽창하는 우주. 우주는 정적인 게 아니라 계속 팽창 중. 1929년 에드윈 허블이 은하들이 멀어지는 걸 관측해서 증명함.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아인슈타인이 중력이란 뭔가를 생각하는 일반 상대성 이론을 만들고 그 이론에 따라서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우주가 시간도 공간도 물질도 사실은 하나이다라는 것을 본 거죠. 그러면서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우주가 뭔가 시작점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기에는 보여지는 우주하고는 다르니까 아인슈타인도 우주상수라는 개념을 집어넣어서 원래부터 이런 모습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억지로 만들었다면 나중에 허블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별빛을 관찰하다가 은하에서부터 오는 빛을 관찰하다가 은하들이 멀어지고 있는, 즉 우주가 팽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생각했던 중력 이론이 우주를 설명하는데 굉장히 맞는 그런 이론이다. 중력 이론이 상대성 이론인 거죠. 일반 상대론은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게 이런 관계가 있었다는 거가 이제 잘 알려진 사실이고요.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 CMB 코스믹 마이크로웨이브 백그라운드이겠죠. 우주가 아주 뜨거웠던 시절의 흔적이 잔광처럼 우주 전역에 남아있다. 1965년에 발견된 이 복사는 빅뱅 이론의 강력한 증거이다. 허블의 관측, 허블이 본 별빛이 멀어져 가는 것의 관측과 만약에 그래서 정말로 아인슈타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주가 모든 것이 한 점에서부터 시작해서 변화되어 온 그런 상황이라면 초창기에 그 폭발이 있게 된 그 팽창을 시작하게 만든 그 에너지의 잔상들이 남아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발견이 된 거죠. 우연히 1965년에. 네 번째는 원소의 비율 예측. 초기 우주에는 수소와 헬륨이 일정 비율로 생성되었다고 예측하고 실제 관측과 일치한다. 그런 이론상으로 봤을 때 만약에 이런 시나리오가 맞다면 초기에 수소와 헬륨이 일정 비율로 말하자면은 3대 1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3대 1의 비율로 생성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우주를 관측해 보니까 우주 전체의 수소와 헬륨의 비율이 정말 3대 1로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통 이제 질문이 그렇다면 왜 그 비율을 그럴 것이다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직접적인 질문이 되겠죠. 그랬을 때 보통 입자 가속기라고 불려지는 그런 입자들을 충돌시켜서 거기서 입자들이 보여주는 형태를 보면서 아주 고온에서 입자들이 고에너지 상태의 입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충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어떤 물질들이 소멸되고 생성되는가, 이런 것들을 실제로 실험적으로 관측하고 본 그 내용이 바로 말하자면은
표준 모형 이론인 거죠. 그 표준 모형의 이론으로 봤을 때 수소와 헬륨의 비율이 이래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본 거고요. 이론적으로. 근데 그게 실제 우주를 관측해 봤을 때 맞아떨어진다. 그래서 빅뱅 이론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다섯 번째, 우주 연대기. 말하자면 요 네 번째 부분이 표준 모형과 빅뱅과의 관련성을 아주 가장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 중에서는 이제 가장 관련성이 깊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섯 번째는 우주 연대기. 우주는 처음에 쿼크 글루온 상태였다가 입자들이 형성되고 원자가 생기고 별과 은하가 만들어졌다고 설명한다. 우주 연대기라고 표현했네요. 그러니까 우주가 생성되는 우주가 말하자면은 디벨로프 되는 이 과정 자체가 쿼크에서 말하자면은 수소 원자 핵이 형성이 되고 원자 핵들이 종류별로 나누어지면서 원자들이 형성이 되고 그런 것들이 뭉쳐서 별이 되고 또 은하가 되고 하는 그 과정들을 이제 설명해 낼 수 있는 거고요. 그 설명의 기반이 바로 표준 모형 이론이겠죠. 표준 모형 이론이란 표준 모형은 우주를 구성하는 기본 입자들과 그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입자 물리학 이론이다. 예? 표준 모형의 구성. 이 부분 이제 어제 같이 공부를 해본 내용이고요. 표준 모형의 구성. 기본 입자들. 쿼크 6종, 렙톤 6종. 쿼크는 양성자를 만드는 더 작은 단위의 입자들이고 렙톤은 전자, 뮤온, 타온, 중성미자 같은 아직은 더 쪼개지 못하는 가벼운 그런 입자들이죠. 두 번째, 힘을 매게 하는 입자들이 있다. 그런 기본 입자들 사이에 뭉치고 떨어지고 분해되고 이렇게 하는 그런 힘이 형성이 되는데 그런 힘이 생겨나는 그 힘을 매게 하는 입자들을 말하자면은 글루온, 광자, 보손 이런 것들이라고 한다. 말하자면 이제 크게 보손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강한 상호작용, 이건 이제 강한 핵력을 말하는 거고요. 글루온이 매개한다. 쿼크들을 서로 붙이는 그런 접착체 역할을 하는 것이 글루온. 전자기력, 말하자면 원자들 사이에 전자기력에 의해서 끌어당겼다 또는 밀어냈다 이렇게 하는 그 힘을 매개하는 것이 빛, 광자. 약한 상호작용은 전자 내에 원자가 전자와 양성자 이런 것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원자가 만들어지는 그런 힘들을 매개하는 보손, W 보손, G 보손. 그런데 이제 그런 원자 모형 이론에는 중력을 설명할 수는 아직 없다. 즉 중력이 포함되지 않는다. 세 번째는 히그스 보손, 힉스죠. 입자의 질량을 부여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보손도 있다. 빅뱅 이론과 표준 모형의 관계. 이게 이제 핵심적인 질문인 거죠. 이제 중요한 부분, 이 둘은 어떻게 연결될까? 1. 빅뱅 초기에 표준 모형의 입자들이 등장한다. 빅뱅이 일어난 직후 엄청난 에너지 상태에서는 표준 모형에서 설명하는 입자들이 자유롭게 존재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주가 냉각되고 입자들이 결합해 원자핵을 만들고 이후 원자가 형성된 거다. 즉 빅뱅 초기의 상황을 표준 모형의 이론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표준 모형이 말하는 대로 입자들이 엄청난 에너지로 충돌했을 때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입자들 간의 그런 법칙들, 어떤 힘들이 있고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지를 이제 정리를 해놨다면 그걸로 빅뱅이라는 것이 있었다면 즉 그 싱글러리티, 아인슈타인이 생각하는 중력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했던 일반 상대론의 근거를 하다 보면 우주가 사실은 모든 시간과 공간
또 물질 이런 것들이 한 점에서 시작했다라고, 한 곳에서 싱귤레러티라는 곳에서 시작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이 우주 배경 복사라든지 허블 관측들에 의해서 증명이 됐다면 그 현상을 설명하는 그 최초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를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하는 데는 표준 모형이 사용된다. 이런 뜻인 거죠. 빅뱅 이론의 초기 부분은, 빅뱅의 초기 부분은 표준 모형으로 설명한다. 그 말은 빅뱅 이론은 표준 모형에 기대어 있다. 이런 뜻이겠죠. 이 표준 모형은 초기 우주의 상태를 해석하는 도구다. 빅뱅 이론이 우주의 팽창과 진화를 설명한다면 표준 모형은 그 팽창 속에서 어떤 입자들이 어떤 상호작용을 했는지를 설명해 준다. 우주가 팽창하고 변화해온 그 상황들의 핵심, 최초의 입자들이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을 했는지, 그게 이제 과학인 거죠. 그걸 넘어가면 더 이상 과학은 아니겠죠. 하여튼 표준 모형, 지금까지는 빅뱅 이론은 표준 모형에 기대어서 세워진 이론이다. 적어도 입자들이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우주의 현재의 모습을 만들어 왔는가. 재밌는 거는 그 모든 시작은 아인슈타인이 하려고 했던 중력을 설명하려고 했던 이론인 상대성 이론으로부터 시작을 했고, 그 상대성 이론으로부터 시작된 빅뱅 이론이 구체적인 내용들은 표준 모형 이론에 기대어 있다. 3번,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의 분석에 필요하다. CMB, 즉 코스믹 마이크로웨이브 백그라운드의 작은 요동이나 분포를 설명하려면 초기 입자들의 상호작용을 이해해야 한다. 이건 표준 모형이 해준다. 이제 거꾸로. 그래서 이제 우주의 전체적인 그림을 빅뱅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빅뱅 이론의 구체화시키기 위해서는 빅뱅 이론의 증거가 되는 우주 배경 복사를 분석하는 건데, 그 분석을 할 때 표준 모형 이론을 사용한다. 네 번째, 우주론적 문제를 통해 표준 모형의 한계를 탐색한다. 표준 모형은 암흑물질이나 중력을 설명하지 못한다. 이건 빅뱅 이론이 암시하는 더 큰 그림에 비해 부족하다. 그렇죠? 표준 모형이 빅뱅 이론이 이야기하는 우주의 은하들의 형태와 운동의 모습,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상정한 암흑물질이라든지 우주가 가속 팽창하고 있는, 공간이 계속 많아지고 있는, 커지고 있는 이런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정한 암흑 에너지라든지, 또는 중력 그 자체, 시간과 공간과 물질이 사실은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그 중력 그 자체를 표준 모형에서는 설명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표준 모형은 시간과 공간을 절대적이라고 가정하고 그 위에서 생겨나는 입자들의 운동을 설명하는 그런 양자론에 근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표준 모형을 넘어서는 이론, Beyond the Standard Model, BSM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여기서 나온다. 그렇군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표준 모형을 넘어서는 그런 새로운 이론이 필요하다, 즉 양자론을 손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물론 보통은 상대론을 손봐서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론을 양자론적으로 설명하려는 그런 시도가 더 많다고는 알고 있는데, 지금 챗GPT는 오히려 상대론이 아니라 양자론을 손봐서 표준 모형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그런 새로운 모형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도 나온다. 요약, 빅뱅 이론 다루는 범위가
우주의 기원과 팽창을 다루고 표준 모형은 우주를 구성하는 입자들의 상호작용을 다룬다. 그렇죠? 시공간, 빅뱅 이론은 시간과 공간을 포함한다. 시간과 공간 그 자체까지도 설명하려고 하는, 왜냐하면 일반 상대론이 빅뱅 이론이 나온 최초의 근거였으니까요. 표준 모형은 시간, 공간, 배경 위에서 작동한다. 그렇죠? 표준 모형은 입자들의 운동을 설명하는 거라 시간과 공간을 절대적인 것으로, 또는 뭐 절대적이라고 표현하지 않더라도 이미 가정된, 알고 있다고 가정하는 것에 의해서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 입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는 그런 양자론에 기대어 있는 거죠. 핵심 내용, 빅뱅 이론의 핵심 내용은 우주의 팽창, 또 마이크로 우주 배경 복사, 또 원소들의 생성, 원소들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즉 원소와 별과 은하 이런 것들의 기원, 우주 자체의 기원, 이 기원에 관한 내용이다. 표준 모형은 입자, 힘, 질량의 생성. 빅뱅 이론은 원소가 생성되는 것, 표준 모형은 입자, 힘, 질량이 어떻게 생성되는가를 이제 양자론에 근거해서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다. 연결고리, 빅뱅 이론은 초기 우주의 입자 상태를 설명하고, 표준 모형은 빅뱅 초기의 고에너지 물리 조건을 설명해 준다.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한 표는 사실 뭐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네요. 너무 추상적이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간단하게 이론적으로는 빅뱅 이론이 아인슈타인의 중력을 설명하는 이론인 일반 상대론, 즉 시간과 공간과 물질이 사실은 하나이다 라는 그 일반 상대론을 결과로 생겨나는 우주를 생각했을 때 시간과 공간과 물질이 한 점에서 시작됐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기서부터 빅뱅 이론이 만들어졌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 실제로 그래서 그렇게 시작된 우주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현재 우주가 만들어졌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입자들 사이의 상호관계를 설명하는, 양자론적으로 설명하는 표준 모형의 이론을 따른다.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빅뱅 우주론은 표준 모형 이론에 이론적으로 말하자면 기대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네요. 필요하면 빅뱅 직후 사건별, 시간별 사건 정리 타임이라도 정리해 줄게, 또는 표준 모형 도표나 확장 이론까지도. 더 궁금한 거 있어? 뭐 이런 부분들 또 기회가 되면 살펴보기로 하죠. 일단은 오늘은 표준 모형과 빅뱅 이론의 이론적 관계를 한번 간단하게 물어봤고요. 지금까지가 제가 알려준 내용들을 근거로 제가 판단해 보기로는 전체적으로 빅뱅 이론은 그 내용적인 면에서 표준 모형에 기대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네요.